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함수 강좌 기본 함수 제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함수에서 제무는 따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함수는 이제 2급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무라는 함수는 이제 1급에만 나오고 2급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빼서 강좌를 좀 만들었어요. 한번 제무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단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하는 제무 함수는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도 또 깊게 공부를 해야 돼서요. 저도 이제 엑셀을 좀 한다고 하지만 재무 쪽은 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지 여하튼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무함수에서 처음에 해야 될 게요. 미리 함수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놨어요. 일정 금액을 대출하고 매월 얼마씩 갚아야 나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월 불입금을 계산하는 또는 상환금액이라고 하죠. PMT 함수입니다. PMT. 형식은 이율이 나오고 기간, 대출금액, 현재가치, 옵션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월이라는 것이 붙었잖아요. 월 상환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PMT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율과 기간을 월로 좀 환산을 하셔야 돼. 연도로 나오면. 그냥 월이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12개월이다 이렇게 돼요. 1년이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고요. 연이율이다 그러면 나누기 12를 해서 월 이율로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그리고 옵션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필기하는 분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기는 이제 어느 정도 0도 써보고 1도 써보면 의미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해서 생략하면 기간 말에 이제 모든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월초 2를 쓰게 되면 월초거든요. 그래서 1초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아예 포기하시고 1초. 대부분 이제 0이나 생략하는 것이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초다 하면 2를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율, 여기는 기간, 대출 금액,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여기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MT라고 하시고요. 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찍고 나누기 12 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일치하게 해줘야 됩니다. 월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연이면 곱하기 12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액인데 이 대출금액은 이제 항상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라 하시는 분 같아요. 음수양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상대방에게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면 항상 저를 입장으로 계산을 하세요.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고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플러스죠. 그리고 월 상환금은 내가 딴 사람한테 갚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이제 월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현재 가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음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나로부터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원금 이자 포함해서 1년 안에 월 86만원 정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채우기 핸들 하면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PMT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월 상환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미래 가치를 구하는 이제 퓨처 밸류라고 하죠. FV라는 함수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V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금액을 은행에 애치했다가 투자한 경우 복리 이율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객님 돈 찾아가세요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금액을 은행에다가 애치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애치금, 소위 말하면 예금이죠. 보통 예금이고, 또는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애치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정기적금이죠. 그래서 복리 이율을 적용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객님 찾아가세요 하는 돈에 대한 가치가 바로 미래 가치다. 비슷합니다. 미래 가치도 처음에 이율이 나오고 기간이 나오고 월 납부 금액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그 예치금 상태는 월 납부 금액이 없다고 보시고, 예치금은 현재 가치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금은 월 납부 금액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고, 현재 가치에다 집어넣으면 월 납부 금액이 없으면 이렇게 한 칸을 주고 생략을 하셔도 돼요. 소위 이 자리가 이제 PMT 자리인데 옵션은 똑같습니다. 위에하고. 그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1년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FV 이율은 그냥 월로 고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율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1년을 기준으로 장기간이냐 아니면 월 기준으로 하겠다, 그런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가면은 또 회계 쪽이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월을 기준으로 이율을 그냥 적용을 할 거예요. FV를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기적인 이율을 적용해야 되냐, 그럼 단기적인 이율을 적용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는 회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니까 나누기 12 하시고 쉼표, 그 다음에 연도니까 곱하기 12 해야 개월수가 나오죠. 그리고 월 얼마적으로 정기적으로 붙는 건 없으니까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일시불 애치 금액을 여기다 찍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나간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뒤에는 이제 월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고 나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이율 6%에 100만 원을 넣어뒀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100만 원하고도 61,678원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복리는 원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렇게 6년이잖아요. 6년 여기는. 그 복리의 마술이라고 뭐 그렇게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그 말. 이게 소위 말하면 이율의 이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이 뿌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복리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월 납부 금액,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애치하는 경우죠. 이걸 우리가 정기적금이다, 은행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FV 하시고, 똑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월 정기 금액이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저희가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월로 계산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12 쉼표 1년 연도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제 PMT가 월 처리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 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PV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의 돈을 넣어보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즉 한 달에 15만원씩 계속 1년 동안 연율 6%로 보면 1년이 지난 후에 고객님
185만 원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어바웃으로만 계산해도 15만 원씩 곱하기 12개월을 분납하면 1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이자에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찾아갈 건지 그걸 계산하는 게 이제 미래 가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에서 PV라는 함수를 공부하시면 돼요. PV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해요. FV보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을 할부로 사는 때와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때와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저희가 부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현재 가치,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자, 형식은 미래 가치하고 똑같죠. 여기가 서로 바뀌어요.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자, 전자제품을, 똑같은 전자제품이에요. 컴퓨터를 사는데 100만원짜리 컴퓨터예요. 근데 A전자회사는 이제 연이율 6%에 할부기간 2년 동안 5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과 연이율 5%에 3년을 32,000원씩 납부를 하는, 할부를 하는 것과 C전자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차피 저희가 회사들은요 100만원짜리를 할부를 하게 되면 절대 100만원 이하로 안 팔아요. 뭐 땅 파서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할부를 하되 나중에 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내는 돈은 100만원보다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벌려면 할부를 안 하시는 게, 현금 박치기 하시는 게 딱 100만원에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부를 때리는 건데, 자, PV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시게요. 자, 월 납부 금액이니까 나누기 12. 그 다음에 MPER은 이제 기간이라고 했죠. 월로 바꾸시고 곱하기 12. 그 다음에 PMT가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제가 계속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V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MT가 있으면 FV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엔터를 쳐볼게요. 112만 8,143원이 나오고 채우기 엔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이 넘어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이렇게 냈을 때 미래의 돈을 현재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112만 8,143원 주고 100만원짜리를 결국 사는 거고, 얘는 106만원 정도 주고 사는 거고, 얘는 124만원 정도 사는 거니까 이왕 할부로 살 거면 B전자회사 걸 사시는 게 현재 가치 금액의 100만원에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결국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현금 박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B전자회사 것을 사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자회사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되게 돈을 적게 들이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래야 뭐 돈 번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금보험인데요. 이제 앞으로 20년간 매달 제가 월말에, 매달 말에 15만원을 지급해주는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20년간 월말에 15만원씩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가격이 1,850만원을 이제 일시불로 내고, 그리고 나이가 되면 이제 20년간 15만원씩 매달 말에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연이율이 이제 8%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때 과연 이 연금보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즉 무슨 말이에요? 이 15만원씩 20년간 월말에 받는 것은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서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돈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바웃으로 계산은 나오겠지만 20년 곱하기 15만원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현재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제가 받았을 때 그것을 현재의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게 이제 PV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PV. 자, 20년간 매달 말이라고 했으니까요. 8%죠. 그래서 8%를 쓰던지 아니면 0.08을 쓰던지 8% 나누기 12.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간이니까 20 곱하기 12 돼 있죠. PMT 얼마씩 나가요? 마이너스 15만원씩 나가면 되겠네요. 그 날을 기준으로 나가니까 15만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쓴 거예요. 어차피 돈은 그냥 흐름만 계산하시면 돼요. 음수 양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는 뭐 영생이니까 생략을 해도 되니까 안 써줄게요. PV는 현재 없는 상태고 이렇게요. 미래 가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양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받는 돈을 20년간 15만원씩 연이율 8%에 받게 되면 지금 1793만 3144원 정도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요 돈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리해요. 1850만원을 내고 미래에 1793만 3144원을 받는 거니까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크게 주는 데는 없어요.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최대한 이 돈에 가깝게 그 제시하는 이제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금융권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돈이면 본인이 지불한 1850만원보다 현재 가치가 더 작기 때문에 유리한 계약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에 활용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여기다 제가 또 음수를 나가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한테 이것이 들어오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함수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은 깊게 공부하셔도 되고 자격증을 하실 분은 아마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재무함수도 공부를 해보면 재밌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도 재무함수 쪽을 좀 안 다뤄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